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. 오늘은 수채화로 옷 그림을 그려볼게요. 오늘 옷은 흰색 니트티와 청바지인데요. 청바지는 앞 절개선이 있는 부츠컷 청바지예요. 그리고 편하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. 제가 그리고 있는 옷 그림은 실제로 제가 입는 옷을 그리고 있어요. 옷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도 그리게 되는데요. 그림 그릴 때 가장 힘든 게 아마도 인체 그리기 아닐까 생각해요. 저도 인체 그리는 건 정말 힘들어서 사람을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림이 이따위예요. 그렇지만 제가 사람을 썩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인체의 그림을 연습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어릴 때부터 그냥 혼자서 그림을 종종 그리는 편이었는데요. TV에서 만화를 소개해 주는 걸 보고 만화에 푹 빠졌어요. 그래서 만화 공부를 한때 열심히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는 인터넷이 그다지 활성화된 때가 아니라서 아주 옛날이죠.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는 없었어요. 만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책을 통해서였는데요. 만화를 또 그리려다 보면 사람을 참 많이 그리잖아요. 캐릭터 같은 거. 그래서 저는 인체 데생하는 책을 한 권을 샀어요.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정말 열심히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외국 유명 작가가 그 인체 드로잉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책이었는데 서양인 기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녀의 차이, 해부학적 차이, 인체의 특징들을 아주 잘 묘사를 해놔서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했죠. 예를 들면 얼굴의 비율, 눈과 코, 입의 위치 뭐 이런 기준점들을 잡아서 인체를 그리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. 만화를 공부하려면 꼭 필수인 게 해부학이거든요. 만화는 진짜 특이한 게 온갖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야 돼요. 해부학은 정말 필수였던 것 같아요. 사람의 뼈의 모양, 그리고 그 위에 붙는 근육 이런 걸 공부해야 만화를 그릴 때 다양한 인체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. 뼈의 이름이나 근육의 이름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그림 그리는데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사진을 보고 그리면 좋겠지만 머리 안에 인체의 구조가 대략적으로 있으면 모델을 보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저는 그렇게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인체 공부를 일생 동안 딱 한 번 공부를 해봤어요.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냥 그 책을 보고 열심히 따라 그렸죠. 제가 수학적인 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뼈와 근육의 이름을 외우고 진짜 해부학적 공부는 당연히 못하죠. 머리가 안 되니까 그냥 묘사된 그림을 보고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몇 가지 사실은 남게 돼요. 그것만 해도 좋은 공부가 된 거죠.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그 어릴 적에 한 번 했던 인체 공부가 평생을 가더라고요. 저는 몇십 년 동안 그림을 꾸준히 그려온 편은 아니에요. 공백이 있는 몇 년의 기간도 있고 또 그림을 그렸다 해도 뭐 몇 개월에 한 번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 정말 조금씩 그렸어요. 그리고 꾸준히 하나만 그렸던 것도 아니라서 그림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다듬어지지도 않았고요. 그런 상태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체를 그리게 됐어요. 사진만 보고 그리다가 이번에는 좀 개성을 살려보려고 사진을 안 보고 상상만으로 이렇게 인체를 그리게 됐는데요.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 인체 그림 그렸던 게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 몇십 년이 지난 그럼 좀 너무 또 나이 들어 보이네요.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도 잊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체를 잘 그리려면 진짜 빡세게 열심히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.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주구장창 그려야 돼요. 그리고 외워야죠.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. 힘들면 하지 마세요. 절실한 게 아니니까. 저는 정말 재밌어서 절실해서 열심히 그때 한번 공부를 했던 거예요. 그런데 하기 싫을 때 열심히 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그려질 일도 없는 것 같아요. 뭐든지 자기가 원할 때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을 때 해야
공부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평생 동안 그림을 그릴 거니까 또 그릴 게 얼마나 다양해요. 사람 말고도 그릴 것도 많고 지금 현재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재밌게 열심히 그리다 보면 실력은 저절로 쌓이는 것 같아요. 또 지금은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시절과 환경이 많이 다르죠. 그때는 자료도 정말 없었고 찾기도 힘들었어요.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루트도 알 길도 없었고 지금은 인터넷만 열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잖아요. 또 많은 좋은 그림 강좌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. 단지 내가 배울 자세가 되었는가, 내가 그거를 내 걸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. 입시미술 할 때는 진짜 하기도 싫고 이게 뭔 소린지 진짜 돌아버리겠는데 근데 나이 먹고 지금 취미로 수채화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. 편하고.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스스로 찾게 되고 고민해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림이 정말 좋은 게 내가 좋아하는 만큼 실력도 오른다는 거예요. 저는 아직 그림을 많이 안 좋아하나 봐요. 아직 이 모양인데 조금 더 그림 더 많이 좋아해서 그림도 더 잘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그래서 언젠간 저도 여러분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. 그냥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는지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그림으로 올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